역함수 기억나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거꾸로 한 거. 자, 이런 식으로 1이 4로 가면 역함수는 4가 1로 간다. 역함수가 5를 2로 보내니까 함수는 f는 2를 5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반드시 기억하자고 이거 얘기했고, 우리가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얘기했고요. 우리 역함수는 y는 x 대칭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 x 대신 y, y 대신 x를 이렇게 해줘라. 요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그치? 야, 우리가 요거까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 함수 f에서 x에서 y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쪽이 정의역, 이쪽이 공역이 되겠지? 근데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야. 대응,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우리 여기를 정의역, 요놈을 치역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공역이 곧 치역이니까. 그 역함수는 이렇게 거꾸로 보내는 거잖아. y랑 x랑 뒤집어서, 그치? 그 역함수는 화살표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요쪽이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바라봐줘야 되는 거고, 요쪽을 치역이라고 바라봐줘야 될 거야, 그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역함수에 함수를 새롭게 정의했으면 그거에 대한 정의역이 이제 중요해질 건데, 요 역함수의 정의역은 요 f의 치역을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 요 f의 치역, 같은 요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얘기해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 요 f의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을 알고 싶으면 요 함수 f의 치역을 생각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는 f의 치역을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소리. 그래서 요거 빨간 표시는 다 기억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 맨 아래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역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무리함수 들어가서는 요거를 이제 좀 필요로 하는 하고, 시험 문제도 요거 정의역 구하는 게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 f의 치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요거만 외워두면 돼. 요거만. 그래서 넘겨서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그냥 역함수만 적혀져 있지 않고 역함수 존재 이렇게 5글자가 다 적혀져 있는 게 있어. 지금 보면 역함수 존재. 그러면 우리는 1대1 대응, 요 5글자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결국 문제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지만, 우리는 1대1 대응이 되는 게 누구니?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데, 요거 안 된다, 그치?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되는데, 지금 공역은 4, 5, 6, 7인데, 치역은 4, 5, 6만 있으니까, 대응이 안 되네? 1대1만 되고, 그래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니은은 되죠? 1대1 되면서 요 치역과 공역이 다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야, 요거 우리 1대1인지는 가로줄을 그어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딜 그어도 얘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지금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요 y 값이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대응돼서. 그래서 이거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얘는 요 부분 때문에 안 되겠네. 내가 여기를 가로줄을 딱 그어 봤을 때 1대1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고, 야, 역함수가 있네.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 y는 x, 요 직선에 대한 대칭을 생각을 해줘라. 역함수. 제일 먼저 요 생각이 드는 게 좋아. 역함수 항상 얘기를 논할 때.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x 대신 y 대신 x 요렇게만 작업을 해주면 역함수야. 여기 y, 여기 x 보이죠? 응. 야, 요 y 대신 x, 요 x 대신 y 요렇게 해주면 이게 역함수 다 구한 거야, 이게. 이게 역함수 다 구한 건데, 우리 함수는 y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예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y는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요걸 우리는 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예쁘게 적어 놓고. 그래서 요거만 딱 기억해주면 끝나는 거죠. 역함수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났어. 아, 쉽다. 그치? 아니나? 됐죠? 여기까지. 야, 역함수에 O를 대입하라는 소리지? 얘는 역함수에 B를 대입하면 O다, 이렇게. 그럼 조금 전에처럼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아까 우리 요거 얘기했잖아. 요 네모칸 요거 반드시 기억하자고, 그치? 우리는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더 좋은 거야. 역함수를 우리가 꼭 구하해서 풀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결국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래서 하게 되겠지만, 웬만하면 F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는 거지. 역함수가 5를 대입했을 때 A가 나와? 그러면 F는 A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 그 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럼 FA는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거니까 2A 플러스 1이 5. A는 2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답해주고 끝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요 작업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역함수가 B를 넣었을 때 5가 나와? 그럼 F는 거꾸로지? 5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다. 이렇게. F는 5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다. 그럼 여기 5를 대입한 거니까 11이 B가 되는구나 하고 끝나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요 빨간색 부분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냥 결국 그 빨간 네모칸 다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걸 알고 있으면 문제 거의 해결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다 있다. 그치? 조금 전에 했잖아요. 요거. 역함수를 구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는 얘를 봤을 때 역함수가 빼기 1을 1로 보내네? F는 1이 마이너스 1로 가겠구나. 그럼 얘는 역함수가 3이 2로 가? 그럼 거꾸로 F는 2가 3으로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럼 대입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3이다. 야, 그럼 둘이 연립을 해서 구해주면 끝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5가 돼서 fx가 완성된 거야. fx는 4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함수 식을 찾았고요. 요거 뭐 역함수 구해서 1을 대입해도 되지만, 요거 이렇게 뭐 답지는 보통 이렇게 적혀져 있어. 얘를 A라고 이렇게 두자. A라고 두면 안 돼. A라는 문자가 있었네. 얘를 뭐 P라고 두자. 그러면 우리 P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얘를 fp는 1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잖아. 역함수가 1이 p로 간다. 그러면 f는 p가 1로 간다. 그럼 p를 여기다 대입해서 4p-5는 1이니까 p는 2분의 3?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게 2분의 3이다. 아니면 이런 생각으로도 접근이 괜찮아. 자, 우리 역함수에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궁금한 거잖아, 이게. 그치? 그러면 f를 보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잖아. f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뭘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올까? f 입장에서는. 그치? 뭘 대입해야지 1이 나올까? 1 나오게 하는 값이 뭘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1이 되게 하는 값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구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져줄 수 있다라는 거. 연휴 왜 갑자기? 안 돼.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겠어? 거꾸로 보낸 걸 다시 거꾸로 보낸 거잖아. 그치? 그럼 그대로겠지?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대로 f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야, 얘는 f, 얘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는 놈하고 이렇게 가는 놈 합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온 거 아니야? 내가 x를 집어넣어서 다시 원상태 값이 나올 거야. 그치? 식으로 적어볼까? 자, f 역함수 f, 여기에 x를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f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할게. 이렇게 x 값을 y로 대응하는 거. 그럼 얘는 거꾸로 보내는 함수는 y가 x로 간다라고 놓을 수 있잖아. 그게 우리는 역함수라고 놓을 수 있는데, 얘가 y는 x로 가는 함수.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우리는 두 함수를 합성하면 x에서 x로 갈 수 있는 요런 함수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x가 그대로 뭐가 나? x. 그 소리는 뭐야?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는 함수구나. 즉 우리는 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그대로 항등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를 거꾸로 해볼게. 거꾸로. f 동그라미 f 역함수 이런 식으로. 자, y에서 x로 가는 f 역함수와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 이렇게. 얘는 y 값이 x로, 얘는 x 값이 y로 이렇게 대응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합성을 해서 f 동그라미 f 역함수 만드는 건데, 얘도 결국 y 값이 그대로 y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요것도 항등함수인 건 맞아. 그치? 야, 근데 요놈하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구나, 요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요놈과 요놈은 같은 놈이 아니야.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얘는 y에서 y로 가는 함수지.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주면 얘는 I, X라고 적어야 되는 거고 얘는 I, Y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라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랑은 같은 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는 문제 풀 때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무리는 없어.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구나.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구나. 이렇게. 역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그대로라는 거. 그치? 요 4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 야, G랑 F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어. 야, 2번은 이 얘기야. G랑 F랑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어. 우리 누구랑 합성해야지 항등함수가 돼? 역함수랑 합성해야지 항등함수가 되죠? 그럼 항등함수가 됐다라는 것은 요 G는 F의 역함수겠구나. 그치? 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2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뭐 4번. 그래프. 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는 요거 역함수 구할 때도 중요한 놈이었죠. y는 x 대칭이 된다라는 거. 역함수를 그릴 때에도 우리는 요 대칭 관계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3번이 중요한데, 자, 여기 적혀져 있네. 3번. 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라면, 합성함수를, 요거 합성함수잖아. 뒷동그라미 F. 합성함수를 역함수한 거야. 그치? 야, 그러면 요거 G랑 F라는 함수 둘이 더한 거에 역함수니까 둘 다 거꾸로 보내주면 되잖아. G도 거꾸로 F도 거꾸로 보내주면 되는데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야, 여기 G 동그라미 F 역함수 할 때 역함수를 똑같이 생각하는 건 맞는데 지금 요 뒤에 있는 거부터 적어주고 있죠? 요거를 요렇게 적으면 안 돼. 요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꼭 요 뒤에 거부터 요렇게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G, F 이렇게 아니 F, G 이렇게 그게 중요해. 여기 적혀져 있네. 거꾸로 뒤집힐 때 조심해라. 야, 요 얘기야.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y에 z로 가는 함수, f와 g가 있다. 우리는 얘를 뭐라고 적는다? g 동그라미 f라고 이렇게 적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요 g 동그라미 f를 뒤집겠어. 요렇게 가는 거 만들고 싶다라는 거지. 자, 그러려면 이렇게 간 놈을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G를 뒤집은 놈이고, 그치? 얘는 F를 뒤집은 놈인데 요렇게 가는 놈을 우리가 합성할 때 지금 요렇게 가는 놈 합성할 때 요 뒤에 거부터 적은 거 보이지? GF라고 그럼 이렇게 갔으니까 얘부터 적어야 될 거 아니야. F 역함수 동그라미 G 역함수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거꾸로 보냈을 때.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얘부터 적혀져 있다라는 게 중요해. 거꾸로 적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요거 그래서 많이 물어봐.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 그래서 기억을 꼭 해주시고. 요거 뭐 그래프 그래프는 별거 없이 이거야. 여기 f라는 함수가 있다. 역함수를 그리고 싶으면 이 y는 x라는 직선을 생각하라는 소리야. 요거에 대해서 역함수는 대칭이기 때문에 여길 접어. 그대로 접어. 그럼 데칼코마니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요게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소리야. 그래서 역함수를 그려라. 그러면 우리는 요 y는 x 대칭만 시켜서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 얘를 보시면 되고요. 됐지? 됐지? 아, 된겨 여기까지? 야, 77번처럼 많이 물어봐. 많이 이렇게.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우리 요거 안에 있는 가로부터 항상 정리를 해주잖아, 그치? 우린 요 주황색부터 저거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합성함수 뒷동그라미 f 전체의 역함수야. 합성함수의 역함수. 야, 그 주황색을 정리할 때 조심해야 돼. 요거 누구부터 적어라? F부터 적어라. 그치? 그게 중요한겨. 그럼 F부터 이렇게 적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겨. 됐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요거 보여? 요거 F랑 역함수랑 합성했잖아. 그치. 우리 요거 항등함수라는 소리야. 항등함수는 합성했을 때 필요가 없잖아. 앞에서 우리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F가 되는겨. I는 그냥 버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어. 합성.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합성했을 때 의미가 없으니까 0 같은 존재야 그냥. 그럼 남은 놈이 G의 역함수 동그라미 F 1이다 요렇게만 해주면 되고요. 동그라미는 가로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F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니까 G 역함수 2다 이렇게. 야, 그러면 G 역함수 2는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도 되지만 아까 우리 얘가 2가 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랬지. 그럼 2x 플러스 8이 2가 되는 x값을 찾아주시면 우리는 얘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79번. 야, 앞에서도 이런 그림이 있었죠. 합성함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거라고 얘기했어. 요 y는 x를 보고 요 점 포인트를 보고 우리 한쪽만 적혀져 있으면 요 마저 채워주는 거. 자, y는 x는 x좌표 y좌표가 동일한 놈이니까 여기가 a b c d E 됐죠? 야, 누구의 그 그래프인지 잘 봐야 돼. 이거 요게 F다. 아이고. 요 초록색이 F야. 그치? 연우야. 야,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동그라미 전체 가로의 역함수. 어차피 얘는 FF니까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됐죠? 야, 그러면 동그라미는 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요 값부터 찾아줘야 되겠죠? 야, 역함수를 그릴 필요가 없어. 요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 C가 되는 게 뭘까? 내가 뭘 대입해야지 C가 될까를 생각하면 되죠? 야, 뭘 대입해야지 C가 될까? 지금 요 점을 보면 되겠네. 야, B를 대입해야지 C가 나오겠구나. C를 거꾸로 보내주면 되겠지. 그치? 역함수는 Y 값으로 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C를 대입했을 때 B가 되는구나. 너는 B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야, 그럼 요거는 f 역함수 b가 될 거고, 그럼 얘도 뭐겠어? 거꾸로 b가 되는 게 뭘까? 이렇게 찾는 거지. 요 점을 보면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야 a가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구나. 요렇게. 요거를 얘기할게. 잘 봐. 야, 우리는 고1은 이제 증가하는 놈에 대해서만 물어보니까 그거만 생각하면 되거든. 야, F가 요렇게 생겼어. 됐지? 아유, 갑자기 쓰러진다, 쓰러져. 여기까지 됐어? 된 거야? 됐어? 야, 그러면 이렇게 역함수를 그리려면 우리 요 y는 x란 직선을 그리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연우야? 그치? 그럼 역함수 요 빨간색을 접었을 때 찍히는 잉크가 역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역함수는 요렇게 그려지는 놈 맞아? 요 빨간색을 접으면 요게 요렇게 찍히겠죠? 맞아, 맞아. 됐어, 됐어, 이렇게.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자, 요점 있지, 요점. 요게 지금 요 파란색과 초록색, 즉 F와 F의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이지. 야, F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와 역함수와의 교점이야. 요 주황색은 맞니? 누구랑? 파란색과 역함수 초록색이 만나는 점, 그치? 맞아? 근데 요 점은 이 둘만 가지고 있지 않아. 요 빨간색도 요 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 야, 우리가 요 역함수와의 교점, 요 초록색 점은 우리가 누구도 가지고 있는 점이니 요 y는 x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교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를 가지고 이거 교점 뭐하라는 소리야? 이거 연립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역함수랑 f랑 연립을 하면 물론 구해지겠지만 우리 역함수를 찾지 말고 누구랑 요 y는 x랑 교점을 구해도 즉 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점을 구해도
요 파란색과 초록색 역함수랑 만나는 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치? y는 x와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역함수랑 교점을 구하시오. 그러면 누구랑 교점을 구해라? 역함수랑 구하지 말고 요 y는 x랑 교점을 구해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 역함수랑 교점을 구하시오. 그럼 누구랑? y는 x랑. 역함수랑 교점을 구하라. 그럼 누구랑? y는 x. y는 x. 피곤해 보여서. 됐어? 아직? 괜찮아? 됐어? 응. 요거 fx랑 그 역함수랑 만나는 점이래. 그럼 요거 역함수랑 만나는 점이잖아. 그치? 그럼 누구랑 만나는 점도 되겠구나. 역함수와의 교점은 요 역함수와의 교점은 누구랑 같이 만나는 교점? y는 x 얘랑도 같이 얘랑도 같이 교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가지고 있는 점이니까 x좌표가 4면 y좌표도 당연히 뭐겠어? 4. 그럼 이거 4,4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거 다 대입하면 되겠네. 이게 제일 편하네. 그럼 우리는 4 대입하면 8 더하기 a가 되는데 그게 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다. 요렇게. 물론 얘랑 얘랑 연립했을 때 근이 4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역함수랑 교점 구할게. 그럼 누구랑? y는 x랑 다 했네. 역함수 이게 다네. 이게 다요. 이게 다요. 빨간색은 외우고 있으면 돼. 빨간색. 자, 여기는 83번은 숫자 이게 양의 실수 집합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막 넣어보는겨. 뭐 0, 1 이런 것들 막 넣어보는겨. 야, 어디다 놓냐고? 요 xy 자리에. 양수면 뭘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만족한다고. 근데 2를 집어넣은 f2는 3이랴. f 2분의 1을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숫자를 넣어보는겨. 뭐 넣어볼래? 요거 두 개 있으니까 2랑 2분의 1 넣어볼까? 야, 넣어볼게. x에 2, y에 2분의 1 이렇게 넣어볼게. 야, 그러면 여기다가 x랑 y 자리에 넣어보면 f1은 f2 더하기 f2분의 1 빼기 2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근데 f2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인 거, 그치? 그 요거만 알면 끝나는 거네? 그럼 우리가 알고 요거 구할 수 있는 거네. 그럼 f1을 찾으러 가야 되겠네. f1 내가 여기다가 f2를 구하기 위해서 뭐 대입해 볼까? 11 괜찮아. 11 한번 대입해 볼까? 자, x에 1 y에 1 넣어볼게. 이렇게 1 그러면 f1 빼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없애버리잖아. 그치? 그럼 0은 f1 빼기 f1은 2다. 그럼 요게 2네. 2는 3 더하기 f 2분의 1 빼기 2 이렇게. 그럼 2는 요거 숫자 계산하면 1 더하기 f 2분의 1. 따라서 f 2분의 1은 1이다.
구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모양을 찾기 위해서 대입해 보는 거야, 아무 숫자나 막. 그래서 운이 나쁘면 막 헤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경험을 그냥 막 대입하면서 쌓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역함수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됐어? 질문.